자, 오늘 강의 내용은 9강입니다. 자, 1강부터 9강까지 복습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이제 다음 10강이면은 기초 소자 강좌에 대해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이제 모니터 실무 강좌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1강부터 쭉 그 실무 강좌 들어가기 전에 했던 내용을 쭉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다음 강의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실무 강좌에 들어가면 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 강의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좀 이해하기가 빠르겠죠. 나름대로 여러분들 스킬업을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것을 만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히 그 내용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은요, PWM이라는 소자입니다. 능동 소자이죠. Pursued Modulation의 약자인데, PWM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자, SMPS에서 스위칭의 중심 소자입니다. 저것이 없으면은 스위칭이 안 되겠죠. 그래서 PWM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PWM은 어떤 동작 원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PWM의 종류 및 표기명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WM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발진 기능만 있는 게 있고, 발진 기능과 스위칭 기능이 통합된, 즉 한 개의 디바이스 안에 PWM과 FET가 통합되어 있는 파워 스위치라는 그런 소자가 있습니다. PWM 측정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PWM은 과연 어떤 제품의 어느 부분에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WM 양부 측정 장비는 어떤 게 있고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 팁을 드리는데, 리스보드 단독으로 CCFL을 구동하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AD보드에서 온오프 신호가 넘어와야 CCFL이 켜지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 모니터는 AD보드에 온오프 신호 없이도 CCFL 립스보드 단독으로 인버터를 구동을 시켜서 CCFL 즉 형광등을 켜는 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주로 이제 오늘도 테스터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 발진 소자이기 때문에, 발진 소자는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참 오실로스코프를 안 갖고 계시는 이 시청하시는 분 중에 있다면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도 한 10만원대면 살 겁니다. 10만원 15만원 중고 장비라는 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꼭 있어야 될 필수 장비다 보니까 구입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본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WM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PWM. 예. PWM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발진을 하는 소자예요. 발진 소자. FET한테 스위칭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자입니다. PCB 표기명은 U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항상 PCB 표기명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라고 이제 소자 판단을. 왜냐하면 소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이 표기명을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PWM이라는 능동 소자는 어떤 VCC 전압을 가해주지 않으면 동작이 안 되죠. 동작이. 그래서 보통 이제 VC 전압 공급받는 부분이 보면 고속 정류 다이오드를 통해서 쇼트키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콘덴서를 통해서 이제 그 PWM VC단에 전압을 공급을 해주게 돼 있죠. 보통 10에서 18V 사이에 전압이 공급되는데, 뭐 이것은 소자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12V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6V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8V 공급해 주는 게 있는데, PWM 소자에 따라서 VCC 전압이 공급되는 게 좀 틀리죠. 미니멈 맥시멈 그 전압이 있어요. 최소한 이 소자는 미니멈 몇 볼트에서 맥시멈 몇 볼트까지 공급돼 줘야 전압이 동작한다. 우리 레귤레이터도 마찬가지죠. 7805 같은 경우는 입력이 12V가 들어가서 출력이 5V가 나오는 그런 안정화 소자인데,
12V가 아니라 8V 이상만 걸어주면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5V가 나온다 그랬죠. PWM도 미니멈과 맥시멈 전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꼭 찾아봐야 된다. 데이터 시트 보는 법, alldataSheet.co.kr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웹사이트죠. 그래서 이제 그 VC 전압 공급받으면, VC 전압만 공급받으면 얘는 동작을 하는 거죠. 예. 오토 방식이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단자로 펄스 발진 파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PWM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얘가 내부에서 온타임과 오프타임을 반복하게 되죠. 온타임, 오프타임, 온타임, 오프타임. 그래서 발진폭이, 온타임이 발진폭이 좁다면은 평균 전압은 낮아지는 거고요. 온타임 시간, 좀 키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평균 전압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판단하냐? 물론 PWM이 판단하지만, 우리 피드백 회로라고 우리 SMPS 공부할 때 좀 배웠죠. 피드백 회로에서 전류의 변화량을 PWM 피드백 단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PWM 판단해서 야 펄스 폭을 늘려라, 온타임을 줄여라, 늘려라 하는 부분을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회로하고 PWM하고 결합이 돼서 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PWM도 이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종류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뭐 너무 많아서 안 쓰는 것도 물론 있어요. 보면 보면 뭐 종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많은데 이거 다 쓰냐? 저도 이제 초도 물품 구입으로다가 뭐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구입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이제 구입을 하고, 이 지금 안 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사서 쓰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부품 자랑한 거 아니고요. 초기에 받은 물품을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보여드린 거고, 뭐 쓰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는 아니에요. 자, PWM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PWM은 이제 SOP 8핀 타입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SOP라는 것은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리드가 양쪽 방향으로 밖으로 향한 IC를 우리가 PWM 한다. 여기 보면 마크가 있는데 여기 1번 단자를 얘기하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핀 맵이 번호가 구성되어 있다. 얘가 8번이 되겠죠? 얘가 1번이죠. 예. 그래서 LD7575라는 SOP 8핀 타입 PWM도 많이 써요. 이거 지금. 그래서 핀맵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6번 단자, 이게 VCC 단자죠. 여기 VCC. 이 소자가 VCC가 들어가야 이 PWM 동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VCC가 있으면 항상 4번 단자가 그라운드인데, 그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전기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VCC가 있으면 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단자가 아웃풋인데, 이게 뭐냐면 5번 아웃풋 단자가 뭐냐면 바로 게이트한테 펄스 발진을 해주는 펄스 발진 신호가 나오는 이 단자예요. 이게 5번이 뭐냐면 게이트 드라이브 아웃풋이라고 돼 있죠. 모스펫 게이트에 이 발진 파형을 온오프 신호를 주는 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컴프 단자라고, 이 피드백 단자예요. 자,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그죠? 전류의 변화량을 바로 피드백 회로에서 이 컴프 단자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가 받아서 내부의 발진 회로에서 야 온타임을 늘려라, 온타임을 늘려라, 줄여라 하는 명령을 해서 항상 2차 측에, 그죠? 2차 측에 12V나 5V가 고르게 나오게끔 얘가 여기서 조정이 되는 거죠. 2차 측에 문제가 있다? 2차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럼 뭐냐, 어디가 쇼트가 됐거나 그러면 야 2차 측에 문제가 있으니까 발진하지 말어 하고 이 내부에서 어떤 명령을 줬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발진 파형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FET가 스위칭을 안 하니까 당연히 2차 측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시트를 보고 항상 이 핀맵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수리를 하려면, 그죠?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웃풋 발진 파형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피드백에서 제대로 전압이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걸 알라 그러면 핀맵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많이 쓰는 것은 머릿속에 애우고 있지만 많이 쓰지 않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보고, 매번 데이터 시트 검색하지 말고요.
데이터 시트를 데스크탑 PC 본인의 데스크탑 PC에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PDF 파일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 영문으로 돼 있어요. 영문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걸 복사해서 구글 번역기 돌리면은 뭐 대충적으로 나. 요즘 구글 번역기가 번역 상태가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계속 좀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멍뚱하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번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 VCC, 아웃풋, 그라운드, 피드백. 요거는 이제 단자를 알아야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거니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LD7575 SOP 8핀 타입의 그 PW 얘기했는데 이 안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집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자만 단지 8개 뽑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 안에 내용에 보면 뭐 복잡하게 많아요. 뭐 보면 OPM 부서부터 해가지고 뭐 논리 소자도 들어가고 뭐 아주 괜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안 내부 회로까지를 뭐 다 분석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단자의 기능이 어떤 거다, 핀맵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걸 주로가 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내부 구조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는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핀맵을 주로 잘 알아야 된다.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죠. 레귤레이터 할 때도 다리가 3개 나왔지만 실제 안에 내부 회로는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회로가 안에 소자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뭐 3년 이상 되면은 소자들이 용량 감퇴라든가 고장이 나고 하는 거죠. 자, LD7575라는 PWM을 가지고 구성한 아답터의 구성을 보면, 즉 SMPS 구성을 보면, 여기 이제 스위칭, 요게 이제 EMI 필터라고 얘기했죠. 1차 EMI 필터, 1차 정류,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화 콘덴서를 통해서 310V가 이 트랜스를 타고 FET 드레인에 딱 310V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대기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드레인, 요게 게이트, 요게 소스인데, 여기 310V가 걸려있다고 소스에, 드레인의 소스에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르죠? TR 얘기를 했죠. TR 베이스에 어떤 전압을 가해줘야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든가 에미터에서 콜렉터 전류가 흐른다. 전철 개찰구를 얘기했죠. 전철표를 사가지고 게이트 앞에서, 그죠? 전철표 투입구에 넣어야 게이트가 열리지, 투입구에 안 넣고 기다리면은 문이 열리는 일과 마찬가지잖아요. 이 게이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게이트에다 어떤 신호를 여기다 온오프 신호를 줘야 얘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그죠? 1차 측에, 트랜스 1차 측에 변화하는 교류 전류를 공급해 준다. 그죠? 그래서 이제 2차 측을 쓰는 건데, 바로 이게 게이트에다가 가해주는 이 온오프 신호가 바로 이 PWM, 얘가 주범이죠. 얘가 해주는 거예요. VCC 전압을 공급받아 갖고, 그죠? 아웃풋으로다가 온오프 신호를 이 게이트한테 주게 되면, 그죠? 스위칭을 해서 얘가 이제 AC를, DC를, 그죠? AC로 만들어서 1차 측에 걸어주게 되면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 기전이 발생돼서 얘가 이제 교류 형태죠. 맥류 형태면, 그죠? 2차 측에 정류를 하려 그러면 쇼트키 다이오드와 뭐 코일과 콘덴서를 써서 여기 이제 12V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피드백 회로에서 이제 그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 가지고, 그죠? 감지한 이제 출력 전압을 피드백 회로에다가 주는 거죠. 여기서 전류의 변화량을 이 피드백 단자, 컴프 단자를 통해서 주면 얘가 이제 펄스폭을 줄여라 늘려라 하는 부분을 해서 이 FET 게이트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 지금 회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눈에 좀 많이 좀 익죠. 왜냐면 전번 강의 때 제가 SMPS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제 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이제 8핀 타입이 있냐? TO20F 타입의 우리 스위칭 PWM도 있어요. 보면 이제 F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2강 때 말씀드렸죠? 몰드 타입이에요. 플라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고, F가 없는 것은 이제 20 타입은 이 철판 타입이에요. 철판 타입은 절연지를 끼워서 나사를 결합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 F 플라스틱 타입을 많이 쓰죠. 절연지 없이 그냥 쓰는 거니까. 이 DM0565R이라는 우리 그 PWM 쓰는데 얘를 보통 파워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PWM하고 FET가 이 디바이스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통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이 PWM이 아무리 입수보다 해도 못 찾겠다고 8핀짜리가 뒤에 붙어있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초보자들이죠. 이 DM0564은 여기에 바로 이제 PWM하고 그죠? FET가 이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부 발진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스위칭 기능도 하고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좀 많이 쓰죠. 그래서 다리는 물론 6개 나와 있지만은 8핀처럼 뭐 기능들은 뭐 마찬가지예요. 1번 단자가 드레인, 2번 단자가 그라운드, 3번 단자가 VCC, 4번 단자가 피드백, 6번 단자가 그 VSTR, 5번 단자는 노 커넥션에서 이제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VCC 단자로 들어가 전압만 걸어주게 되면, 그죠? VCC 단자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PWM이 동작을 해서 내부 발진하고 해서 이제 내부에 이제 안에 회로에 보면 게이트가 있겠지. 거기다 걸어주면 이 드레인으로다가 이제 그 DC가 이제 AC로 돼서 트랜스 1차 측에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핀맵이 쭉 나와 있는데 요것도 좀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드레인 단자, 2번이 그라운드, VCC, VFB, 그 다음에 6번이 VSTR. 그래서 요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PWM도 있다. 이걸 이제 PWM을 안 하고 파워 스위치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탑 스위치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파워 스위치라고 명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파워 스위치, PWM하고 FET가 같이 한 디바이스에 통합되어 있는 통합 디바이스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M0565R도 내부에 보면 회로들이 단자만 우리가 6개 뽑아 쓰는 거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보면 논리 회로도 들어가 있고 아주 복잡해요. 이런 것까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 정도는 알면 되는 거고요.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요거예요. VSTR 그죠? 그다음에 VCC 요건데 맨 처음에 스타트 기동 전압은 그 저항을 통해서 강압해서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전압이 공급되면 12V 공급되면 얘가 이제 이 12V 얘는 끊어지고 얘를 공급되는 요런 회로가 여기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안에서 요렇게 VSTR이 그거예요. 스타트 전압이란 뜻이에요. 그죠? 요런 이제 회로 요거는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VSTR이 자꾸 뭐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스타트 전압이다 이거지.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전압으로 기동을 하는 거예요. 핀만 5개 6개 뽑아 쓰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쓰다 보면 용량 감퇴 또는 고장이 난다. 자, 파워 스위치 DM0565R을 이용한 우리가 SMPS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FET가 없고 여기 지금 이렇게 통합으로 돼 있죠. 얘가 지금 PWM하고 FET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요 VSTR 요 전압은 기동 전압이에요. 자, 여기에서 310V가 정지돼서 오면 여기서 저항 2개를 이용해서 강압을 해서 여기다가 스타트 전압을 공급해 주는 거죠. 저항 2개로 쓰죠. 저항 2개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왜 저항 2개로 써요? 하나로 쓰면 되지. 내가 볼 때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로 된 거는 용량 큰 거를 값이 올라가고 2개를 좀 낮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직렬용에 쓰면 단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지 않나.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그죠? 저항을 이렇게 이것처럼 하나로 달아서 공급이 되는데 하나 달면은 용량이라든가 내전력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압을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트랜스단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탭을 하나 띄어가지고 여기다 고속정류 다이오드, 콘덴서,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여기다 이제 VCC로 들어간다고요. 이 VCC에 들어가면 얘는 이제 공급이 안 되겠죠. 아까 내부 회로를 얘기했죠. 여기서. 그죠? 릴레이처럼 뭐 그렇게 구성돼서 얘가 끊어지고 이제 이전압으로 공급되는 방식. 이게 VSTR이라는 얘기예요. 예. DM0565R은 이렇게 기동 전압을 여기서 먼저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위칭을 해서, 그죠? 내부에 이제 FET가 들어가 있죠. 스위칭해서 이제 트랜스 1차 측에 걸어주면은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2차 측에 유도 기절이 발생되는데, 권선배에 따라서 12V, 5V에서 얘는 이제 인버터로 공급이 되고, 얘는 이제 AD보드로 공급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것도 눈에 많이 익죠? SMP에서 설명을 했을 때 스위칭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차 정류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는 맹류성이기 때문에
쇼트키 다이오드와 그죠? NBR 10150 많이 쓴다 그랬죠? 이걸 통해서 콘덴서를 통해서 코일을 통해서 여기 이제 비로소 전압이 공급되는 거고 2차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이 피드백 회로가 이제 전류의 변화량을 어디다 주냐? PWM FET PWM 피드백 단자로 공급해 주게 되면 PWM 판단해서 야 펄스폭 온오프 타임을 늘려라 줄여라 아니면 아예 하지 마라 2차 측에 뭐 쇼트가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예 발전하지 말고 발전하지 못하게 해 하고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항상 우리는 12V 5V를 안정하게 쓰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DM0560R의 구조예요. 그래서 요 이제 회로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회로는 머릿속에 그래야 나중에 SMPS 수리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자, SMPS 동작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동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꼭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